여러분 혹시 요즘 고기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힘내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며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 요리를 즐겨 드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오른 적은 없으셨나요? 괜히 체한 건가 아니면 나이 때문인가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죠. 며칠 전 일이에요. 76세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시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심장이 거의 멈추기 직전 상태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요.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 고기들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응급실에 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의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어르신이 매일 드셨던 음식,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고기예요. 실제로 60대 이상 한국인 10분 중 9분이 거의 매일 드시는 바로 그 고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 음식들 때문에 1년에 약 1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심장 문제나 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지 않으시면 오히려 10년 먼저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고기, 이건 정말로 드시면 안 되는 고기들이에요.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고기들이라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고기나 좋아하시는 고기 요리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혹시 그 고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보호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온 분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6세 박재훈 어르신이었습니다. 도착 당시 혈압은 210에 심박수는 120까지 올라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곳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320, 정상 수치인 200보다 거의 2배였고요. 혈당도 250으로 기준치의 2배 반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매일 단백질은 꼭 챙겨 먹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기 종류 중에는 잘못된 섭취 방식 때문에 흡연보다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작년 1년 동안 이런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고기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재훈 어르신처럼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기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4번째로 가장 위험한 고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 위험하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대표적인 고기니까요. 회식 자리, 가족 식사, 친구 모임까지 삼겹살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겹살의 위험성은 고기 그 자체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삼겹살은 술과 함께 먹게 되죠. 특히 소주입니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대 김만수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어요. 본인은 평생 건강에 신경 써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에 소주 2병을 드셔왔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소중한 모임이었다고요.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 분명 삶에 좋은 요소일 수 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 기준의 5배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350, 혈압은 180을 넘었고 심장 혈관 2곳은
6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삼겹살 백지에는 지방이 약 30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술이 함께 들어가면 간은 지방을 처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알코올까지 들어오면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결국 혈관으로 흘러들고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만수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그 기름 보이시죠? 그 기름이 지금 할아버지 혈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주까지 마시면 혈관 청소를 해줘야 할 까니 이를 못하게 돼요. 결국 기름기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어르신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나오는 연기, 이 연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담배 연기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연기를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폐암 위험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삼겹살과 소주를 주기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나는 매주 이런 식으로 먹는데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은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드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심장과 간을 동시에 공격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삼겹살은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즉시 삼겹살을 식단에서 제외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간 수치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혈압도 2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삼겹살 절대 안 먹을게요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 어르신이 다시 오셨어요. 삼겹살은 완전히 끊었는데 목살은 괜찮죠? 삼겹살보다는 기름기가 덜하니까 더 건강한 고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살은 건강한 고기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고기는 바로 목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잘 안 먹고 목살은 덜 느끼하고 건강한 고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대전 서구에 사시는 70대 이순자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어요. 삼겹살은 너무 느끼해서 잘 안 먹고 대신 목살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건강에 관심 많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목살을 드신다고 하셨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자주 드셨던 건데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80이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400으로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높았어요. 혈관 나이는 실제 연령보다 15년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목살의 실제 성분입니다. 목살 백지에는 지방이 약 25지 정도 들어 있어요. 삼겹살의 30지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죠. 게다가 목살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입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동맥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혈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찬물에 라면 기름이 굳는 것처럼 우리 몸속 혈관도 차가운 부위에서는 이 지방이 그대로 굳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살을 구울 때 생기는 조리 방식도 문제예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보통은 약한 불에 오래 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AGES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순자 어르신께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겉은 노릇하게 잘 익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을 해치는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목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먹었으니 정말 많이 먹은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살에는 나트륨도 많이 들어 있어요. 백지당 평균 200mg 이상인데 이는 고기류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나트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고 부종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발목이 붓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 줄만 아셨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원인은 목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 있거나 발목이 묵직하게 붓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목살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목살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삼겹살보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삼겹살과 위험도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는 분이라면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주고 계신 겁니다. 부드럽다고 괜찮은 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드러움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제 말을 들으시고 바로 목살 섭취를 중단하셨어요.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붓기도 사라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어요. 목살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인 줄은요. 이제는 절대 안 먹을게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리고기는 괜찮죠? TV에선 몸에 좋다고들 하던데요. 특히 보양식으로 좋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오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고기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양식이잖아요. TV에서도 몸에 좋다고 하고 여름철이면 오리 백숙 한 그릇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광주 북구에 사시는 박영철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름철이면 꼭 오리 백숙으로 몸을 챙기셨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2번은 오리고기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리고기가 닭고기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열심히 챙겨 드신 거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 수치는 기준치인 40을 훌쩍 넘겨 120, 요산 수치는 10으로 정상보다 거의 2배, 신장 기능도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다른 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관절이 붓고 통풍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에 큰 덩어리를 계속 밀어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막히고 넘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오리고기는 보통 국물이나 양념과 함께 조리됩니다. 오리 백숙, 오리 주물럭, 오리 불고기 등 대부분 그런 형태죠. 이 국물에는 오리에서 나온 기름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게다가 양념에는 설탕과 나트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철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리백숙 드실 때 위에 떠 있는 그 기름 보이시죠? 그 기름이 할아버지 혈관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 기름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젊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멀쩡할 때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그 기름이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보양식이라는 이유로 자주 드시면 결국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몸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먹었으니 간이 꽤 힘들었겠네요. 게다가 오리고기에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위생 문제입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쉽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오리고기를 먹은 다음 날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와 복통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아셨대요. 그런데 원인은 오리고기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름마다 오리 백숙 드시나요? 오리고기를 먹은 뒤 속이 편치 않거나 설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오리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양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리고기, 특히 오리백숙은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만 드셔도 신장이 그 기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리백숙에 국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지치게 하고 신장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박영철 어르신도 경고를 듣고 오리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요산 수치도 안정됐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네요. 오리고기가 보양식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무서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우리 고기는 절대 안 먹을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양념된 고기들은 괜찮죠? 갈비나 불고기 같은 건 단백질도 많고 부드러워서 자주 먹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가장 주의하셔야 할 고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입니다. 갈비, 불고기, 양념, 치킨, 떡갈비 입에 착 감기고 부드럽고 달달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빠지지 않는 게 양념 갈비예요. 하지만 이 양념 고기들이 4가지 고기 중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양념 자체가 문제입니다. 올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어요. 기름기 많은 고기는 피하고 양념 갈비나 불고기처럼 단맛 나는 것만 드셨다고 하셨어요. 손자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해 드셨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드셨다는데요.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혈당은 220, 정상 수치인 100의 2배가 넘었고요. 당화혈색소는 9.8로 정상 범위인 5.7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간 수치도 130으로 정상 기준의 3배에 해당했어요. 문제는 양념입니다. 양념된 고기에는 설탕, 물엿, 액상과당 같은 당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갈비 1인분에 설탕만 3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콜라 한 캔 마시는 것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여기에 고기의 기름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마치 기름 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양념 속 나트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간장, 소금, 마늘, 생강 등 갈비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1인분에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 2300mg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죠. 60세 이상에서는 신장과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이 정도 나트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단맛 느끼셨죠? 그게 설탕 3큰술이에요. 콜라 한 캔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 고기는 달콤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단맛이 당뇨를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어르신도 말씀하셨어요. 손자들 챙긴다고 일주일에 3번씩 만들어 먹었는데 그럼 설탕을 엄청 많이 먹은 거네요. 양념 고기의 문제는 조리할 때도 발생합니다. 설탕이 포함된 양념은 불에 닿으면 쉽게 타게 되죠. 이때 나오는 연기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 물질은 위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 어르신도 양념 갈비 구울 때마다 연기가 많이 났다고 하셨어요. 환기는 잘 시켰지만 연기 자체가 해로운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절 때마다 양념 갈비 드시나요? 손자들 먹인다고 양념 치킨 자주 시켜 드시나요? 그렇다면 양념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많습니다. 둘째, 양념은 절반만 발라서 조리하세요. 설탕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양념 고기를 드신 날은 추가로 단 음식을 피하세요. 혈당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리할 때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탄 연기 자체가 이와 대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들은 후 양념 갈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고 양념도 절반만 쓰도록 바꾸셨어요. 2달 후 혈당은 220에서 130까지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양념 고기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손자들 좋아한다고 자주 해줬는데 그게 제 건강까지 해치는 줄은 몰랐어요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건 맛있는 음식을 자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식습관을 지키는 거였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그리고 양념된 고기 혹시 이 중에 자주 드시는 게 있으셨나요? 내가 매일 먹는 그 고기잖아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고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건강한 고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만 잘 선택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0년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삼겹살의 10분의 1 수준이고 단백질은 오히려 2배나 많습니다. 올리브유를 약간 두르고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려서 구워 드시면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드시고 나서 혈관이 편안해지고 몸이 덜 무거워지는 걸 직접 느끼시면 맛보다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 권장량의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장 양념 대신 소금만 약간 뿌려서 구워 드시면 더 담백하고 더 건강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나이가 10살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은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근육과 혈액 건강에 적합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부위라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오리백숙처럼 국물 내지 마시고 기름 없이 살짝 구워서 소금만 뿌려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도 양념 대신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워 드시면 당과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고기 본연의 맛도 더 풍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소금구이는 위장 부담도 덜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양념 갈비의 달콤함이 그리우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고기로 식단만 바꾸셔도 3개월 안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분명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몸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해 주세요. 양념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고기들을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건강한 고기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한 달이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진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기들 매일 식탁에 올리셨던 분 계신가요?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 내 얘기 같다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기 4가지와 생명을 지켜주는 건강한 고기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피하셔야 할 위험한 고기들입니다. 삼겹살은 술과 함께 먹으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목살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관을 서서히 막아갑니다. 오리고기는 퓨린 함량이 많아 신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고 양념된 고기들은 설탕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기로 바꾸셔야 할까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드셔보세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 혈관을 부담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살 대신 고등어를 선택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오리고기 대신에는 소고기 홍두깨살이 좋습니다. 지방은 적고 철분은 많아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잘 채워줍니다.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운 고기를 드셔보세요. 당과 나트륨 걱정 없이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선택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고기로 바꾸기만 해도 오히려 더 속이 편하고 기운도 덜 빠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자 안아보는 날까지 힘차게 함께 가실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꾸는 식탁 하나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형제 자매분들, 오랜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 신뢰할 수 있는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